그건 783쪽 양도미 취득시기 맞죠? 예. 여러분, 이 양도미 취득시기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옛날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했잖아요. 취득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보유, 이쯤에서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 취득해서 언제 팔았느냐, 취득한 날부터 날짜, 양도한 날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보유기간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양도할 때까지 날짜,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지고, 뒤에 가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냐, 1년 채웠느냐, 2년을 채워서 팔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뒤에 가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 팔은 날짜가 결정이 돼야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날짜를 계산해야 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팔아야 비과세거든요. 그런 때 보유기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혼동하는 것이 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대다수 수험생들이 이날 취득했어? 그럼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취득세 뭐 해야 돼? 신고납부. 전혀 관계없어. 그거 대입하면 안 돼. 그건 지방세법이야. 취득세는 취득시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예? 여러분, 취득세 매매 언제 취득해요? 일반 개인끼리 매매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사고 파는 거 뭐야? 대금을 청산한 날이야. 법이 틀리잖아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이고, 이 지금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법이 틀리다니까. 그런데 자꾸 여기다가 취득세를 갖다 들이미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취득한 사람은 오늘부터 날짜 계산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는 시점. 언제까지? 나중에 뭐 할 때까지? 팔 때까지 오늘부터 날짜 계산을 시작해서 팔을 때까지 날짜 계산을 끝내라 이거고, 오늘 팔았다는 얘기는 옛날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서 오늘까지 끝나라.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양도미 취득시기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부동산을 팔고요, 여러분이 나한테 취득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인데, 아니 잔금을 줬으면 준고 받았으면 받았지 왜 대금 청산한 날 이렇게 할까? 취득한 사람은 준 날이고 파는 사람은 받았으니까, 주고받았으니까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잔금 받은 사람은 오늘 잔금 받았으면 나는 옛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오늘까지 끝내라 이거고, 여러분이 오늘 나한테 뭐 줬으면, 잔금을 줬으면 여러분은 오늘 뭐니까? 취득이니까 취득세랑 별개로 오늘부터 날짜 계산을 시작한다. 시작하는 시점 취득시기 이거지. 취득세 접목시키면 안 돼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거 취득할 때 옛날에 뭘로?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수도 있고, 옛날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거나 건축을 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팔았어요. 팔았다. 양도는 팔았다는 얘기는 대가를 받았다. 현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받았죠. 이때 매매는 일반 매매 있고, 대금을 일시간이라고 할부 조건으로 파는 경우도 있죠. 분할해서 받는 거. 또 양도는 뭐냐? 법률에 따라 뭐가 돼요? 수용되는 것도 부동산 넘겨주고 보상금 받잖아. 파는 거죠. 예, 부동산이 뭐가 돼요? 공매 처분돼요. 세금 안 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죠. 그럼 낙찰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예, 부동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로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서 처분하죠. 예, 이때 낙찰 가액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날짜가 다 틀리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본다 이거죠. 자, 그럼 783쪽 보시면 1번 일반 매매 그랬죠? 매매는 뭐야? 사고, 팔고, 그죠? 사고, 팔고. 그래서 원칙 1번 보시면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 거기 줄치면 돼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 청산한 날 하면 계약서에 잔금 주기로 약속한 날 그게 아니라 약속한 날 필요 없어. 계약서 필요 없다니까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에요. 계약서에 날짜가 기재됐어도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늦게 줬으면 늦게 준 날,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 그게 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2번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자산의 취득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사는 사람이 내요? 파는 사람이 내?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내야죠. 그런데 여기는 뭐 하는 사람이 지금? 양수자가 취득한 사람이 내야 될, 양도한 사람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했다, 약속을 했다면 세금도 줘야 되고 매매대금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세금까지 다 주고받은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금 청산일 그러면 매매대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따로 별도로 계산하고 그건 매매대금이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거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은 뭐한다? 제외. 세금 부분은 뭐하고?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예를 들어 주택이라고 해봐요. 뒤에 가서 오늘 공부할 건데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몇 년 미만 1년 안 돼서 취득해서 1년 안 돼서 주택을 팔면 투기예요. 그래서 몇 프로 세율이 70%야. 근데 1년을 채워서 팔잖아요. 몇 년 채웠어요? 1년 이상이면 2년 미만일 때는 요거는 60%야. 그러니까 1년을 채웠으면 60%, 1년을 못 채웠으면 70%. 그런데 요 날이 대금 보한 날 청산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잔금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착각을 한 거야. 내가 오늘 잔금 받으려고 약속해놨는데 받기로 했는데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잔금 받으면 날짜가 몇 년이 안 돼. 1년을 못 채웠잖아. 그럼 몇 프로 낸대? 그럼 내일 받으면 60%잖아. 그럼 내가 오늘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뒤로 미룰 거 아니에요. 그럼 사는 사람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사유가 있겠죠? 그럴 때 내가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물어보겠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실제로 얘기했어. 나가 지금 돈 받으면 1년, 2년 못 채워서 세금 많이 내는데 뒤로 가서 조금 며칠,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늦춰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그걸 취득하는 사람한테 얘기했겠죠. 그래서 취득하는 사람이 에이, 치사한 놈. 알았어. 차이 나는 세금이 몇 프로인데 그럼 10%다. 알았어. 그거 내가 내줄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취득하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돼야 될 세금의 일부분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세금까지 다 준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금 부분은 따로 계산하고 매매 대금만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 그래서 시험에서는 대금 청산한 날 범위에는 양도소득세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그럼 안 돼. 이해가세요? 세금 부분은 뭐하고? 제외.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원칙이 대금 청산한 날, 주고받은 날이다 이거예요. 계약서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일반 뭐라고 그랬죠? 매매. 일반 매매는 자 원칙이 세금 부분은 뭐하고? 제외하고 대금 뭐한 날? 청산일. 그죠? 대금 청산한 날. 그런데 예외 밑에 보시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예요. 물론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이지만 주식 같은 건 사고 팔 때 주주가 바뀌었잖아. 그럼 주주명부에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그걸 명의 개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주식 같은 경우니까 생략하고 부동산은 등기죠. 등기부에 계신 등기 접수일. 그래서 2번 예외로 등기 등록한 날 등기 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보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첫 번째 뭐냐? 밑에 1번 나왔죠? 대금 청산한 날이 뭐하다? 불분명하다. 그죠? 분명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잔금을 주고받았는데 그 날짜가 불분명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현금 거래한 거. 직접 당사자들끼리 돈을 주고받거나 수표를 주고받거나 어음을 주고받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아니, 물론 방법은 있어요. 잔금을 은행 가서 수표로 어음으로 바꿨으면 그거 발행한 자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확인 자체를 안 하고 그런 걸 주고받은 건 불분명한 사유에 들어가. 그래서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뭘로 가? 등기 접수일로 간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는 대금을 부하기 전에 청산하기 전에 다음 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선 등기, 등기를 먼저 했다 이거지. 대금 청산 안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했다. 이럴 때는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뭐라고? 아니, 잔금 안 줬는데 어떻게 등기를 먼저 해줘요? 예? 안 했으면 말고 꼭 하라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런데 매수자가 돈이 없으니까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등기를 먼저 매수자한테 해주고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 정리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대금 청산한 날 그랬잖아요. 불분명한 날. 이건 어떤 경우라고요? 자, 계약금, 중도금 지금 우리 거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몇 년 전 옛날에는 계약금 가지고 일한다 주고 계약하고 중도금 줄 때 만나서 주고 잔금 줄 때 수표 같은 거 은행 가서 받아서 현금으로 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계좌 이체하잖아. 마음에 들면 계약하면서 계약금 계좌 이체, 중도금 줄 때도 계좌로 이체, 잔금 줄 때는 이체하지 않고 잔금 줄 때는 이체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어때? 오늘 여러분이 2시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잔금을 주기로 하고 나는 오늘 2시에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여서 서류 넘겨받아야 되니까. 그럼 저는 파는 사람이니까 2시까지 은행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갈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잔금 줄 매수자는 어떻게 해요? 은행 가서 주거래 은행 가서 돈을 찾는 게 아니라 가든가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잔금을 거액을 이체를 해야 되니까 승인 받아야 되겠죠. 요즘은 거액 이체할 때 금융사고가 많아가지고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승인 받고 이제 어디 갑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 넘겨받을 거 아니에요. 서류 넘겨받고 계좌 이체. 그게 아니야. 서류만 넘겨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하고 왔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오기 전에 팔고 왔을 수 있어. 나쁜맘 먹고. 등기 권리증이 있는데 등기 권리증 없어도 등기소 가서 등기 권리증 분실됐거나 훼손됐다. 그래서 얼마든지 확인서 받아가지고 대출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야. 재발급은 안 되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확인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올 때 금매물로 팔았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진짜 뭐 줘? 등기 필증 넘겨주면 여러분 믿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서류 넘겨받고 하자가 없는지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컴퓨터에 해줘요. 그렇게. 어디 인터넷 들어가서 대법원 등기과에 접속을 해서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이 됐으면 신청 중인 게 뜨니까 그것까지 확인해보고 하자가 없을 때 계좌를 이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장 거래를 했잖아요. 죽어도 근거가 남지. 그런 경우가 뭐예요?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이에요. 그런데
잔금을 주려고 여러분이 은행 가서 돈 찾아갖고 수표에다가 그래? 직접 가져가서 뒤에다가 2조 초기에 사용하던 조선시대 방법으로 수표 뒤에다가 뭐 이서를 하고 그죠? 그래놓고 또 직접 앉아 공인중개사한테 건네줘서 이 쓰잘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거 다 인정 안 하니까 이해가서 그러면 그건 불분명한 사유니까 뭘로 가? 등기접수일이면 아니 금요일날 그랬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2, 3일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확인. 그래서 저는 이거 수업할 때 늘 매년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모든 거래는 지출할 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를 하라.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라. 그래야 죽어서도 근거가 남으니까. 그리고 빌려준 돈 뭐 할 때? 받을 때는 현금으로 받아라. 어디 가서? CCTV 없는 데 가서 받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 그렇지. 2번 받을 수 있죠? 나쁘지만. 예. 근데 걔가 뭐 했어? 입증을 했어. 그럼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맞아 죽을 일은 아니잖아. 사과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된다. 모든 지출은 뭐하고? 금융거래. 이해가세요? 예. 여러분 아파트 가지고 있다 리모델링 했어. 공사비 현금으로 줘봐. 다 공제 못 받아. 법에.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뉴스에서 공부하잖아. 썩어빠진 놈들 어디? 늘 얘기하자. 저는 여의도에 있는 애들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평온. 그놈들이 비리는 다 해. 걔네들 돈 줄 때 통장으로 받아요? 통장으로 받으면 지가 알아서 교도소 가. 전부 다 뭘로 받아? 현금. 그리고 뭐라 그래 일단은?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 그럼 나중에 들키면 정치자금 받았나? 그죠? 검찰청에 가서 포토라인 쓰면 뭐라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거 끝. 그거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거야. 자, 됐어요. 그래서 대금을 받은 날, 청산한 날, 그죠? 예,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접수일 또는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면 등기접수일로 간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784페이지 특수한 거래니까 자주 발생하지는 않죠. 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 할부 조건. 여러분 이거는 법률에만 있지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파트 배수하는데 사는 사람이야. 아파트가 마음에 들고 가격도 착한 가격이야. 그래서 이제 권리분석에서 하자가 없어요.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죠. 파는 사람한테. 그럼 파는 사람한테 이거 할부 돼요? 그러면 합의해야 돼요. 안 돼요. 일시불 이렇게 할 텐데 할부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이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에서 늘 공부하잖아. 계약 자유의 원칙. 둘이 할부를 하든 연부를 하든 일시불로 하든 계약이죠. 그래서 약속이니까 장기 할부 조건은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서 많이 물어봐야 명시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할부로 계약을 하면 할부 조건이면 할부금 다 끝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도 있고 대금 결제가 안 끝났는데 어느 정도 중간에 가서 너 먼저 사용해 사용 수익 이렇게 하라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고 물건 같은 경우는 건네줄 수도 있어요. 인도일. 그래서 어느 거든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래서 뭘로 간다? 3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뭐 인도일 건네준 날 또는 사용 수익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여러분 봐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이거는 지금 누구 입장이야? 파는 사람 입장에서 틀리잖아요. 보세요. 제가 아파트를 파는데 여러분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대가 사는데 마음에 들어 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할부로 해달래. 나 해준다니까. 할부로. 그래서 10개월 할부로 했어요. 한 5개월 정도 할부 계약대로 할부금 받아서 5개월 남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사를 가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알았어요. 그냥 건네준다니까 주택을. 나 같은 사람은 그래요. 근데 박구석 교수하고 생각해봐. 박구석 교수 아파트를 여러분이 할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대금 결제 다 끝나고 나서 건네주고 등기해 줄 사람이잖아. 그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틀리다 이 얘기야. 그래서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다음 두 번째, 자가건설. 자가건설한 건축물, 내가 건물을 공사를 해서 지었어요. 그럼 1번 첫 번째 줄, 건물 다 지었으면 사용해도 좋으냐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날 구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본다. 건물 새로 지었다. 예를 들어 제가 건물을 20년 전에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오늘 그거 팔았어요. 그러면 옛날 20년 전에 구체적으로 언제냐? 사용승인서 교부받은 날, 그날 취득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밑에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뭐하고 있으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럴 때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로 한다. 둘 중에 빠른 날로. 이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래서 1번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본이 사용승인서 교부일. 근데 2번, 건축법에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 있죠? 이건 사용승인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간다고요? 사실상 사용일. 여러분, 사실상 사용일은 실무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이에요. 그날을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가세요? 예. 자, 다음 세 번째,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3번이에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다음 4번, 점유시효 취득이라고 그랬죠. 타인의 부동산이지만 나는 내 건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은 몇 년, 20년 이상 점유를 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여러분 20년 점유했다고 해서 취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취득 시기가 됐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부동산. 그래야 취득이죠. 그래서 점유시효 취득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20년 전에 점유를 뭐한 날? 개시한 날부터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토지를 제가 팔았는데 이 토지는 옛날에 점유시효 취득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팔았다는 얘기는 최소한 보유기간이 몇 년? 20년으로 봐주겠다 이 얘기죠. 예.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5번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수용되는 경우는 수용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보상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차만별이죠. 여기 보세요. 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결정을 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보상금을 받아가라 이렇게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수용당하는 사람이, 보상금 받을 사람들이, 이쪽 분들은 아무 얘기 없이 그 기간 동안에 보상금을 받아갔어. 그럼 여기는 뭐야? 대금을 보한 날 청산했잖아. 이해가세요? 그날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고, 이쪽 분들은 보상금이 적다고 뭐해? 거부했어. 그러면 거부하면 수용 재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시 감정평가하니까 보상금 다시 제시하는데, 이때 보상금을 법원에 부하고 공탁을 하고 중간에 마음이 변하면 가져가라 이거죠. 그래서 수용을 부할 수도 있다, 개시할 수도 있다. 보상금 공탁해놓고 수용, 개시. 아니면 세 번째는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도 그냥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상금 받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니까 법에 딱 하나로 정할 수는 없다. 어느 거든 뭐한 날? 빠른 날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런데 거기 보시면 2번,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공탁이 됐다. 여러분, 소유권 소송하면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하면 하문차사야 2, 3년 걸려요. 그럼 아직 판결이 아직 안 나왔는데도 세금 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국가가. 그래서 이건 양도가 아니라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언제 소송 판결 확정이 되면 그날 사고 파는 걸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6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거기 두 번째 줄, 실제로 대금 결제 끝났는데도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건 취득이 아니다.
그럼 언제? 실제로 보한 날, 완성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예. 아파트 분양받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계속 지급하고 잔금을 뭐 했어요? 지급했어요. 그럼 잔금 줬으니까 청산했죠. 이때 아파트가 뭐 했어야 돼?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준공이 되고 청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잔금을 줄 때 당시 아파트가 지연돼서 준공되지 않았다. 그럼 대금을 뭐 했어도 청산했어도 그건 취득이 아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뭐한 날 완성, 준공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공사 중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대금 청산했어도 취득이 아니다. 실제로 완성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밑에 보충학습 보세요. 건설 중인 아파트 취득식이 나왔죠.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다, 완공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이 뭐한 날? 완성된 날 취득이죠. 이때 구체적으로 완성된 날은 뭐냐? 거기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예? 그럼 왼쪽 봐요. 자가 건설한 건축물이 뭐야?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얘기잖아. 이해가세요? 예?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왼쪽에 아까 2번 자가 건설한 건축물은 1번 언제 취득해요? 사용 승인서.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이 준공된 날 취득, 이 얘기는 사용 승인서 교부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대금 청산 끝났어도. 이해가세요? 그거. 다음 7번 환지처분 그랬잖아요. 환지처분은 환지가 뭐예요? 사업시행자한테 종전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받는 거죠. 이게 환지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쯤에서 전답, 농지를 취득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취득했다. 면적은요, 만약에 150평이라고 그래봐. 몇 평? 150평. 이렇게 해서 1억 주고 사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는데 이쯤에 이 농사 짓고 있는 지역이 택지개발 사업으로 바뀐대. 주택단지로 바뀐다 이거지. 농지 소유자 난리 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들 모아놓고 어떻게 사업 설명해야죠? 여기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정지 작업을 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 대지로 바꾸려고 하는데 보상금 받고 떠나는 방법이 있고 환지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을 하라 이거지. 이때 보상금은 1억인데 얼마? 5억으로 결정이 됐다. 그럼 5억 받고 떠날래? 이게 수용 방식. 그죠? 그럼 수용 방식이 아니라 나는 뭐 하겠다? 땅을 주고 사업이 뭐한 후에 끝난 후에 환지, 새로운 토지 받겠죠? 뭘 줬어요? 전답을 줬죠. 농지. 그리고 받을 때는 뭘로 받아? 폐지로 받겠다. 이게 환지잖아요. 이해가세요? 이때 받을 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계약. 여기서 얘는 전답 몇 평이야? 150평. 그게 얼마? 5억에 계산했죠? 그럼 얘는 이제 계약할 때, 사업시행자가 할 때 나는 가진 게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전답을 줄 테니까 대지로 몇 평? 150평 다 줘. 이 면적 다 달라 이거지. 그럼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그래서 대지가 7억이 됐다. 그럼 청산금 부담하죠? 가격이 증가됐으니까 얼마? 2억을 주고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얼마치만 받아? 5억만 받겠다. 그럼 면적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그래서 150평 줬지만 100평을 받았다. 이게 5억이다. 이렇게 받았다. 이게 환지죠? 그럼 종전대로 환지 받았죠? 지금은 이렇게 환지 받은 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대지를 이쯤에서 뭐 했다고? 양도를 했다 이 얘기예요. 이 대지를. 예? 그럼 이 대지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환지 받은 날 취득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무늬만 바뀐 거지. 그러면 이 대지는 요렇게 계산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환지 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가 뭐야? 환지 받기 전 토지가 전답에 원래 보한 날, 취득한 날, 글자 그대로잖아. 그래서 거기 보세요. 1번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거기 환지 전에 토지예보 취득일. 그러니까 원래 토지예보한 날, 취득한 날부터 팔을 때까지 보유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해가세요? 환지 받기 전 토지예보 취득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때 환지 중간에 뭐 받은 거, 환지 받은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이거지. 됐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2번에 있네.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뭐라고요? 더 받았다. 증가, 증환지 더 많이 받은 거. 감소됐다. 감환지.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얘는 지금 몇 평을 줬어요? 농지 150평 줬죠. 그리고 몇 평을 받기로 해서 금액에 맞춰서 100평을 받기로 했죠. 이 받기로 한 100평이 무슨 면적이야? 예? 권리 면적이잖아. 받을 권리. 5억에 맞춰서 몇 평? 100평을 받기로 했는데 이거보다 더 받은 걸 뭐라고요? 증환지. 이거보다 적게 받은 건 그럼 왜 더 받고 왜 적게 받아? 아니 100평을 받기로 했는데 왜 더 받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더 받았다는 건 새롭게 취득했다는 얘기고 감소됐다는 건 팔았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토지 구획을 할 거 아니야. 예?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만들고 주택단지니까 도로를 만들 거냐 도로. 그리고 이제 주택단지 토지 필지 자를 때 이렇게 잘랐다고 그래봐. 토지 구획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110평씩 잘랐어. 몇 평? 그런데 나는 몇 평 받아야 돼? 100평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평 떼어내고 받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그죠? 그래서 협의를 해서 몇 평 받았어? 110평을 받았다니까 더 받았죠. 몇 평? 10평. 이거 공짜야? 돈 줘야 돼. 이거 취득한 거 매매. 취득. 증환지는 새롭게 취득이다. 몇 평? 10평을 증환지라고 그래. 그럼 100평은 언제 취득이고 이대로 그대로 가.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새로운 취득이 아니니까. 근데 증가된 거 몇 평은? 10평은 새롭게 취득했잖아요. 이것은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날 소유권 그 다음날 하는 거지 환지 처분 공고가 난 날은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인 다음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몇 평은? 10평 짜투리만. 이해가세요? 예. 또는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 90평 단위로 잘라놨어. 나 몇 평 받아야 돼 원래. 그러면 원래 온전한 거 몇 평 받고 90평 받고 나머지 여기서 10평을 딱 받으면 이거 알받기지. 알받기. 그죠?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나머지 요거 짜투리 팔려면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격 절충을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나는 몇 평만 90평만 받았다.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몇 평? 이걸 뭐라고 한다? 감환지. 감환지란 얘기는 얘는 땅을 파는 거야. 사업시행자한테. 이해가세요? 이건 양도죠. 증환지는 취득. 감환지는 양도. 이거 짜투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파는 걸로 봐라. 이해가세요?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당초 받을 권리 면적보다 증가, 증환지, 감소, 감환지는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증환지는 취득이고 감환지는 양도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라. 됐습니까? 예, 다음 장. 9번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이제 9번 그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뭐하다고요?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부동산이 얼마나 많으면 어떤 거 먼저 팔고 어떤 게 나중에 팔았는지 그걸 볼까?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주식 얘기하는 거야.
주식은요, A라는 회사, 똑같은 회사의 주식을 어저께는 10,000원 주고 사서 일주당, 오늘은 11,000원 주고 사고 내일은 또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가지고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뭐 할 때? 팔 때 10,000원짜리 파는 건지 11,000원 주고 산 걸 파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럴 때는 먼저 취득한 걸 먼저 파는 걸로 봐라. 이게 선출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보한 걸로 봐라.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해가십니까? 예. 다음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보시면 취득시기 의제라는 게 있어요.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여러분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오래전에 취득한 건 세금 계산할 수가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왜? 아니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부동산 투기 같은 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게 없었다니까. 그게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부동산은 8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 거다. 그래서 60년, 70년, 83년까지, 84년까지 취득했다면 공시가격이 기준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무조건 언제?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고 그때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빼놓고 부동산 등은 언제? 84년까지 취득한 건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본다. 간주. 그럼 주식은 1년 늦게 85년 취득한 걸 86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는데 주식은 보지 마세요. 우리 부동산만.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그 밑에 기타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랬죠? 예. 그럼 부동산에 대한 권리하면 대표적인 것이 분양권 같은 거. 예.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예?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한 날? 확정된 날 하면 뭐한 날이에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계약. 분양권은 계약책이라고 계약금을 주면 그때부터 권리잖아. 그때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사업자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끼리 매매로 보하면 취득하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준 날 취득이죠.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787페이지 맨 위에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의 취득 시기. 재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취득하는 주택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요? 재개발, 재건축 전 부동산 취득. 여기 보세요. 여기서 주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가 되거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주택이고 여기서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이야. 이해가세요? 입주권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쭉 해서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 사업이 끝나서 아파트 받았어요. 아파트 취득했죠? 받았잖아. 이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이 준공된 아파트를 여기서 보완하면 양도하면 이 부동산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 새로운 취득 아니에요. 예? 재개발, 재건축하기 전 부동산에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자, 근데 이거는 누구일 때만? 당초 조합원만 그래요. 예? 전매는 안 그래. 여기 보세요. 이 아파트 준공된 거 아파트 취득했죠? 예. 전매로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 날 취득한 날, 대금 청산한 날 취득이고, 원래 누구? 조합원이 원래 주택을 주고 아파트 받은 건 전체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됐어요? 자, 이제 4번 봅니다. 4번. 토지거래 뭐라고 그랬어요? 허가구역.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를 사고 팔 때 반드시 뭐 받고? 허가 받고 거래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잖아. 원래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면 끝까지 무효야. 그죠? 그런데 국토법에 하나가 유일한 게 있어요.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지만 이런 무효 특별히 유동적 무효. 무효지만 뒤에 가서 나중이라도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유효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여기가 토지거래 뭐야? 허가구역이야. 그러면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월 1일 날
대금 청산을 했어요. 대금 청산, 잔금 주고받고 거래 다 끝났어. 그런데 허가 안 받고 한 거야. 허가 안 받고 계약했어요. 돈 주고받았어요. 이거 뭐야? 무효. 그렇지만 이건 뭐다? 유동적 무효. 그죠? 근데 뒤에 가서 만약에 5월 며칠 날 1일 날 뭐 받았다면, 허가를 받았다면, 요거 받는 순간 요것이 소급에서 확정 유효가 된다 이거지. 인정된다 이 거래. 그런데 뭘 안 받으면, 허가 안 받으면 거래가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게 정상인데, 허가를 안 받고 먼저 거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만들어놨다니까 이거.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내가 땅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팔고 싶어. 그러면 시청, 구청 같은 데 가서 뭐 받아야 돼? 허가 받는 게 귀찮잖아. 공인중개사한테 나 이거 팔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인중개사가 거래 성사하려고 뭐까지 받았어? 허가 받았어. 근데 그럼 다 받았는데 내가 마음이 변해도 나 안 팔래.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괜히 뛰어다닌 거야. 그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공인중개사도 머리 쓰지. 뭐라고? 먼저 대금합시다. 거래. 어차피 허가 안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없으니까, 무효니까 먼저 거래부터 성사하는 거지. 잔금 주고받았어. 그리고 허가 받았다 나중에,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두 가지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거래한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양도 시기,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 이거 하고, 또 하나는 팔았으면 무슨 신고해야 돼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해야죠. 예정 신고 기한은 언제냐, 이거 물어본다 시험에서. 두 가지. 예? 그럼 언제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보느냐. 자, 뭐 받았으면, 허가를 받았으면 이거 다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허가를 받았으니까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언제?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사고 파는 거예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뭐라고요?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사고 파는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두 달이 지나잖아. 그럼 안 되죠. 그래서 5월 1일 날 허가를 늦게 받아서, 이거는 허가일 기준이야. 예정신고는 허가를 늦게 받았으니까 이때는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그러면 5월 1일 날 허가 받았으니까 5월 말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2개월이니까 뒤에 가서 할 거 2개월. 그러면 5월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이니까 6월 7월 31일까지가 예정신고기. 신고기한은 마지막 날을 얘기하잖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예정신고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보였다, 청산했다 이렇게 나오면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는 거고, 양도는 언제다?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그럼 뭘 안 받으면? 허가 안 받으면 거래가 아니고 신고도 안 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그거, 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금을 보한 날, 거기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계약을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 법률 행위로 무효죠. 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뭐 받으면, 허가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의 양도 시기는 허가를 받았다면 언제든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허가받은 날이 아니라 보다 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런데 신고는 허가를 늦게 받았으니까 허가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 봤습니다. 다음 여러분 789페이지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산 과정으로 갑니다. 계산 과정. 자, 거기 그림 보시면 양도소득세는요, 맨 위에 무슨 가액? 양도가액 얼마에 팔았느냐? 789. 거기서 뭘 빼요? 필요 경비를 빼. 그래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을 다른 말로 양도 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도 소득 또는 매매 차익, 양도 차익. 거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면 소득 금액 나오고, 소득 금액에서 이제 뭐 빼요? 기본 공제 빼면 과세 표준. 거기다가 세율 곱하면 세금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할 거냐? 필요경비가 어떤 거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냐?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뭐냐? 세율이 뭐냐? 이 부분에서 하나씩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양도 및 취득시기 양도 차익 계산한 구조는 잠시만 쉬었다 가고, 여러분 양도 및 취득시기 한번 볼게요. 복습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첫 번째 정리해봐요. 매매 이렇게 나왔어요. 언제라고 그랬죠? 노트 몇 쪽이에요? 150쪽이에요. 그죠? 노트 150쪽. 매매 그러면 언제다?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 날. 이때 대금 청산한 날은 무엇은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예? 대금 청산한 날은 매매 대금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뭐하고 제외하고 매매 대금만 주고받은 날. 이해가세요? 그런데 불분명하다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럴 때는 뭘로 간다? 등기 접수일로 간다. 이해가세요?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대금 청산하기 전에 먼저 등기했다. 그럴 때는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다음 두 번째 할부. 할부는 일시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다 제각각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할 수도 있고, 인도 먼저 건네줄 수도 있고, 먼저 사용해라 그럴 수도 있죠. 사용 수익일 셋 중에서 어느 거든 뭐한 날? 빠른 날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상속의 경우는 뭘로 가요? 상속 개시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증여다 그러면 실제로 뭐 받은 날? 증여받은 날. 여기서 실제로 증여받은 날을 알 수가 없다 그럼 등기한 날로 가는 거예요. 기본이. 예, 모르면 등기한 날. 다음에 환지 그랬죠. 정존 토지 주고 새로운 지목지번이 바뀐 토지를 되돌려 받는 건 언제? 환지 받기 전 토지의 뭐? 취득일. 환지 받은 건 새롭게 취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쭉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당초 권리 변적보다 더 받은 걸 뭐라 그래? 증환지. 이건 취득이고, 당초 권리 변적보다 적게 받은 거 감환지. 그건 파는 거죠. 그 짜투리만 따로 띄어서 그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뭐 취득 또는 양도한 걸로 보겠다. 다음 건축. 내가 건물을 지었으면 당연히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이죠.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다 그럴 때는 사실상 사용일 취득한 걸로 보겠다. 법률에 따라 뭐가 되면 수용, 보상금 받죠. 그런데 이거는 보상금 받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야.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 수용될 때 아무 얘기 없이 대금 청산 보상금 받아갔으면 대금 뭐한 날? 청산한 날로 가는 거고, 그죠? 거부를 하면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할 수도 있죠. 아니면 대금 결제 안 끝났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했으면 등기 접수일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이 됐다. 소유권 소송은 민사소송이죠. 이건 장기간 소요되니까 국가가 아직 소송 판결도 안 나왔는데 너 세금 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송 판결 확정된 날 사고 파는 걸로 보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외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동산은 원래 조합원이라면, 원래 조합원은 새롭게 취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끝나서 아파트 취득한 건 옛날 부동산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미완성된 건축물이라는 건 뭐냐? 대금 결제 끝났는데도 공사 중인 건물이 준공이 되지 않았으면 실제로 뭐한 날? 준공된 날, 완성된 날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 사용 승인서
교부받은 날이 준공된 날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분양권은 권리가 무한 날,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계약 체결할 때는 계약금만 주면 그때부터 권리가 확정돼. 그래서 뭐요? 분양권이 계약한 날이 될 것이고, 또는 만약에 개인끼리 한다면 대금 무한 날, 청산한 날이 되겠죠. 점유시효 취득은 점유를 무한 날, 개시한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 거래가 아니야. 그런데 언제든지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대금 무한 날, 청산한 날. 허가 안 받으면 거래가 아니니까 관계없지요. 예. 그리고 취득 시기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같은 거라고 그랬죠. 예, 불분명하다 그러면 먼저 취득한 걸 먼저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리고 의제 취득 시기. 부동산만 보세요.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등은 84년도까지 취득한 건 언제?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본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예.